안녕하세요. 마산호 IMC의 조정림이라고 합니다. 마산호 IMC회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매년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오프라인 모임이 힘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제가 맡은 부분은 회의 실습 부분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크게 주민자치대학에 왜 회의 실습이라는 것이 들어갈까, 그리고 주민자치의 회의 종류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회의의 의미, 그리고 발언의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회의와 주민자치회의 중요성들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회의일까? 결국은 주민자치회의 핵심을 의사결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결국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그 결정된 사업에 대한 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서 뭔가를 결정했을 때는 그 추진 방법이나 사업들이 되게 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성공이냐, 성공 여부를 두고 결정할 때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냐, 어떤 방법이냐 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회의 실습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긴 합니다. 주민자치의 회의 종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회의 종류들은 대체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조례는 또 대부분 표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결정회의체들을 보면요, 제일 먼저 주민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죠.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사업을 결정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주민참여 예산 제도와 같은 또 사업들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요. 최소한 연 1회 정도는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창원을 소개드리면 창원은 주민자치의 위원수의 3배수의 주민들이 모여야지만 총회가 성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위원들과 분과장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회의이고 대체로 이것도 월 1회 정도 진행하는 것이 대체로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간협의회, 주민자치의 임원회의, 분과회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조례에서 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되거나 아예 기재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민간협의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간이 들어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잘 되는 지역을 보면 민과 간의 이제 협력 체계가 매우 긴밀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적인 정보나 또 이제 전문적인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곳이 결국 간이죠. 그래서 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사업화시키는데 크게 뒷받침될 수 있는 게 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협의회를 또 긴밀하게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회 임원회의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또 회의를 보다 성과 있게 만들기 위해서 활용되는 회의 기구이기도 합니다. 점검하기도 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에 정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분과회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기도 있습니다. 대체로 분과위원회는 뭐 기획분과, 홍보분과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또 잘 되는 지역의 사례들을 또 찾아보면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은 분과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에 아니면 아이디어 의제에 따라서 분과위원회의 일감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에서 나타나는 걸 보시면 분과회의를 주 1회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자주 모이는 형태인데요. 분과위원회나 분과회의가 활발히 될 경우에는 또 이 분과가 또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회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모일 경우에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제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시 회의 체계들을 이제 이렇게 두면 좋다라는 제한 정도인데, 이것도 주민자치사무국 민간실무협의 협력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성과 있게 진행되더라라는 제안입니다. 주민자치사무국은 이것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무국장을 고용해서 사무국을 운영하는 형태의 주민자치회도 있고요. 아직까지 시작 단계여서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사무국장을 고용해서 진행될 경우에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마을에 대한 또 이제 고민들을 함께 푸는 이런 수시로 이제 진행하는 사무국 회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고요. 또 민간 그 실무협력회의도 이제 사무국장과 또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서로 이제 사업에 대한 점검들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회의 체계를 구성할 때 한 2가지 정도의 흐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사결정 회의 체계의 모습들인데요.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흐름과 그리고 밑에는 덕연동 사례들입니다. 요걸 보시면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좀 흐름들은 비슷합니다. 보시면 분과회의를 해요. 분과회의를 해서 분과에서 나왔던 많은 아이디어들,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만들었던 의제들을 분과회의별로 정리를 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각 분과별 의제들을 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요게 의미가 있는 건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게 정말 마을 계획인지 민원인지 이런 구분들을 임원회의에서 한 번 더 걸러내죠. 그리고 또 임원회의에서 걸러졌던 이 내용들을 만약에 민간협의회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민간협의회를 거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내년의 예산이 그 행정의 예산에 지금 잡혀져 있거나 계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과 관련되어서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사업들을 가끔씩 제한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주로 이제 그 마을 계획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하천과 관련되어 있는 회의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천법이나 실제로 지역에 있는 조례 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들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민간 협의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자치의 정기 회의를 통해서 주민총회에 어떤 안건들을 올릴 건지 정리하게 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 계획, 자치 계획들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은 이제 대부분 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좀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은 이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지역들을 대부분 따라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덕연동 사례는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덕연동 마을총회 그 흐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별도의 뭐 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했지만 이 외에도 마을계획 추진단을 모집을 해서 덕연동 마을 어벤져스라고 해서 또 이제 한 100명 정도의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설명회와 원탁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덕연동은 이걸 상상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고요. 우리 마을을 내가 살고 싶은 마을로 행복한 마을로 만드는 즐거운 상상을 하라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이제 다시 가게 되죠. 이 아이디어는 이 분과에 맞겠다. 이 아이디어는 저 분과다.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좀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분과별로 구분했던 이 내용들을 다시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게 현장 조사를 직접 하는 거죠. 동네 한 바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강주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좀 오래된 이제 마을 현황 조사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역에서 저희 창원 지역도 조금씩 이렇게 마을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황 조사를 이렇게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마을의 지도를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그냥 걷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도는 거죠. 한 바퀴를 돌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자원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과 지도에 체크해가면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이제 마을의 현황들을 파악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덕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현황 조사를 동네 한 바퀴라는 방법으로 통해서 다시 점검했고요. 또 새롭게 또 동네 한 바퀴를 통해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의견들을 가지고 당연히 정기회의를 거쳐서 안건들을 정리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을총회를 통해서 마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대체로 마을총회를 통해서 이제 마을 계획들이 의제들이 선정되는데 뭔가 이제 투표를 위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1번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제일 표를 많이 받은 곳이 이제 선정이 될 때 우리는 나머지 의제들은 떨어진 것이냐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자치계획이든 마을계획이란 이름으로 쓰이든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위는 1년입니다. 1년 후에 이 사업 1년 이후에 내년에 또 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총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선정에 이제 그 심려를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해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요. 주민들의 권한들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높아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배경은 주민의 참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한이 높아졌으니 우리 마을 우리가 해결합시다라고 하면 다 따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은 주민들이 대다수이죠. 이런 주민들과 함께 마을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 체계나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회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는 이게 사전적 의미죠. 이게 회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일이나 모임들을 가리킵니다. 2사람 이상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심지어 저녁 메뉴를 정한다거나 여행지를 정한다거나 또 개모임 장소를 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은 회의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모든 결정들이 회의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는 방법들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회의 해봤냐라는 질문에서 손을 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회의를 제대로 하기 위한 훈련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게 말하는 방법 2가지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를 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토론과 토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토론이라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그 회의 속에서 토론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토론의 개념들이 대립적인 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있고 또 각자의 또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이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논리적으로 주장해서 청중들을 설득시키는 말하기 방식이 토론인데요. 우리가 또 이 토론의 모습을 봤을 때 사실은 고성이 오가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너가 나이가 작아서 경험이 적어서 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발언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회의할 때 제대로 된 토론을 하려면 내 말이 왜 맞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편 말이 왜 맞지 않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토론 방식들이 여러분들의 이 개념적인 부분들을 머릿속에 있으시다면 회의를 말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과 토의를 비교해 보면 좀 2가지 개념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토론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만드는데 이 해결책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런 말하는 방식이고요. 토의는 문제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예, 이 첫 번째 내용들을 보면 조금 차이점이 보이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시죠. 대립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예, 경쟁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토의는 협동적 상호작용을 한다. 또 토론은 논리적으로 구성된 의견들을 또 경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토의는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서로의 좋은 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항상 토론이 좋을까요, 토의가 좋을까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대체로 토의가 좋은 것 같아요라고 의견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조직의 성장이 있으려면 토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토의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협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일들을 한 번 더 의심해보고 점검해보는 방식들을 반드시 거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말하는 방식들의 사전적 의미를 꼭 기억하셔서 회의 속에서 나이로 그리고 경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 마을을 이게 더 마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 중심으로 사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와 토론의 기본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아직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귀중하다고 또 대우해주시면 결국은 주민들은 조금씩 참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회의 속에서 내 말이 틀리면 어쩌지라고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이 참여한 주민들에게 동등하게 발언의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일을 우리가 함께 결정한다라는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제 경청입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기도 한데 실제로 사람은 경청을 통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말을 잘하게 만드는 능력이 경청입니다. 예,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시거나 아니면 마을의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회의 속에 참여하셨을 때 그 발언 하나하나에 눈맞춤, 경청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느낌으로 회의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상, 또 총회였다면 총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아마 다음 회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 또한 연습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경청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서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회의란 무엇이고 회의를 망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이것에 대한 답은 아마 스스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경험한 회의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이게 제가 지금 뭐 1부터 10까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방법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은 안 되고요. 제가 주민들과 만났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을 워크숍 형태로 진행 못할 것 같아요. 주민들은 대체로 만날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0회 넘게 이런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회의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정시에 시작하는 회의, 그리고 작은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회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회의 자료가 사전에 공유되고, 또 모두가 공감되는 결론을 내리고 목적에 달성하고, 또 목적이 더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발언 시간이 동등하고 다가가 많은 회의도 좋다고 하셨어요. 또 2시간을 넘기지 않은 회의고, 또 장소가 또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과가 빨리 공유되는 회의록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석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의가 좋은 회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전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죠. 사전 회의를 제대로 준비하고, 그리고 결과도 빨리 공유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는 속에서 공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망치는 방법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13가지를 또 담아봤는데요. 약간 반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건이 공유되지
공유가 안 되는 회의라든지 제대로 정시 시작 안 한다는 것이라든지 또 이제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의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또 장소가 불편하고 또 이제 또 화를 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굉장히 길어지고 질질 끄는 회의도 있죠. 또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또 정보가 균등하지 않을 때도 회의를 망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밥 시간이 다 됐다면 끝내버리는 회의도 있죠. 그리고 회의가 결과가 공유되지 않고 그리고 발언이 무시하는 참석자, 딴짓하는 참석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좋은 회의와 회의를 망치는 방법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반대급부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회의를 잘 진행하려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말하면 일만 늘고 발언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회의를 또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리고 의견이 다름에도 합의된 것처럼 결정하는 회의, 그리고 의견을 듣지만 결론은 리더 마음대로 정해지는 회의. 요거는 내가 정말 기분 나빴던 회의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이었다고 해요. 예, 저도 이제 경험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요렇게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회의를 잘하는 팁, 요거는 이제 회의 진행자, 의장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바꿔 말하기, 질문하기, 요약하기입니다. 요건 바꿔 말하기는 바꿔 말하기, 질문하기, 요약하기를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그 발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때에 따라서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있어요. 의장도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없죠. 예. 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론을 내리거나 그것을 이해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의장들은 요렇게 말을 하신 게 맞나요? 바꿔 말하고 질문해서 내용의 결과들을 잘 요약해 나간다면은 그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회의와 토론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주민자치회와 회의를 연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의와 토론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유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앞서서 회의를 망치는 방법에서 나왔지만 회의를 망치는 방법 중 하나가 균등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결국은 정보의 격차는 결국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와 토론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우리가 필요한 정보 또 우리 회의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균등하게 공유하는 것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죠. 예,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은 상호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회의의 연속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결국 주민들의 만남과 또 어떤 마을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들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제화시키는 것, 이것을 사업화시키고 실행하는 것, 평가하는 것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회의라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요식행위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회의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회의 구조가 되기 위한 연습들 그리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